첫 번째로 이 채권에 대한 부분은 이미 1과목 채권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배우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채권이라 함은 특정인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이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권리로부터 나중에 우리가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방법들로 임의적인 방법이나 강제적인 방법들로 회수를 할 수 있는 권리들이 부여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채권 관리라 하면 그 채권 및 그 담보의 보전, 회수에 대한 재반 업무를 말하게 됩니다. 보통 채권이 발생되고 나서부터 그 보전, 그것을 내가 제대로 갖고 있을 때, 그리고 또 그것을 다시 온전하게 회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일반적인 업무들을 처음과 끝 업무를 채권 관리라 합니다.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용어에 대한 정의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채권의 발생한 소멸, 특별하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채권에 대한 내용을 1과목에서 전부 다 배우셨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발생, 효력, 그리고 양도, 그러니까 이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채권의 관계, 그리고 채권이 변제까지 갔을 때의 소멸, 여러 가지 그 과정입니다. 일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내용도 없으실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사전적 채권 관리라고 합니다. 여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적 채권 관리라 하면 채권에 대해서 내가 보전을 받고 회수를 하기 이전 단계의 채권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 관리는 보통 사전이 있으면은 회수를 하기 시작하는 사후적 관리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요 첫 번째 나오는 요 파트는 사전적 채권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적 채권 관리는 크게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기일에 변제기일이죠. 변제기에 도래한 때부터 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언제부터? 이행기일이 지나야 채권자한테 비로소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사전적으로 채권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예방적 조치가 대부분입니다. 예방적 조치라 하면은 내가 쉽게 얘기해서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다시 돌려받아야 되겠죠? 돈을 다시 돌려받으려면 돈을 빌려준 그 채무자가 잘 갚으려고 나한테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다른 행동을 하는지 다른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전에 예방하는 예방적 조치를 사전적 채권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적 채권 관리는 솔직히 저희 3과목 채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회수가 시작되는 사후적 관리서부터 여러 가지 행위들과 권리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후적 채권 관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후적 채권 관리란 얘기는 뭐냐면 벌써 내가 채권을 회수를 하기 시작했을 때 순리대로 잘 안 된다는 뜻입니다. 채무 불이행이 되겠죠. 네. 돈을 빌려줬어요. 갚아달라고 합니다.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채무 불이행입니다. 채무의 내용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지체가 되거나 또는 완벽하게 변제가 되지 않는 경우를 채무 불이행이라고 합니다. 다만 금전 채권, 다른 채권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행불능의 상태는 관념할 수 없고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언제나 인정되며 채무자는 자신에게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 내가 다 갚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중에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지금 나는 채무 불이행이 아닙니다. 라고 항변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채권자는 손해에 대한 증명 없이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러한 기회비용이 생겼어. 너 때문에 네가 채무 불이행 때문에 내가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했어. 네,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 상실입니다. 채권 관리 중에 사후적 관리 중에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파트이고요. 시험 문제 중에서도 이러한 기한의 이익 상실과 기한의 이익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도 굉장히 작년에도 많이 출제가 된 부분입니다. 꼭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보도록 하죠. 기한의 이익이라 하면 정의죠.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동안 당사자가 받을 이익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는 채무자입니다. 채무자는 돈을 빌린 사람이죠. 쉽게 얘기해서 돈을 빌린 사람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이익을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돈을 빌려서 돈을 다시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을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왜? 변제기, 요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요 기일까지의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누가? 채무자가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 기한의 이익을 득하는 건 누구다? 네, 채무자다.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받는 동안에 변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채권자는 이 기한의 이익 기간 동안에 채무자가 어떤 식으로 나한테 변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전적 채권 관리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기한의 이익을 상실을 한다? 네, 그러면은 뭘까요? 네, 변제 기일이 지났다란 얘기겠죠. 네. 변제 기일이 지나서 이제부터는 돈을 갚어. 내 채권을 내가 회수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대출금 채권의 기한의 이익이란 채무자죠. 만기 시까지 변제할 의무가 없음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는 부분은 얘를 살짝 채권자로 바꿔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네. 기한의 이익, 내가 돈 빌려줬으니까 이익이 생기는 거 아니야? 거기니까 당사자는 누굴까? 채권자 아닐까? 라고 생각하지만 채권자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네. 기한의 이익을 갖게 되는 거는 채무자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기한의 이익의 상실이라 하면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주어지는 것은 채무자에 의하여 성실한 이행이 행해질 것을 신뢰하기 때문인 원인입니다. 돈을 빌린 당신이 갚는 날까지 정확하게 갚겠다라고 신뢰가 있는 겁니다. 채권자는. 이 날까지는. 하지만 이 날이 지나가는 상황이 생기면 이 신뢰는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이 기한의 이익 또한 상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 정지 처분, 이러한 신뢰관계가 파괴된 경우에서는 이러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우선은 고지를 하겠죠. 당신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을 했어. 이제 나는 너에게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임의적으로 무언가 법적 조치든 아니면 법적 조치가 아닌 임의적인 다른 행동을 할 거야 라고 경고의 메시지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한의 이익과 상실 파트에서는 우리 친구들 보시게 되면은 가장 많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사후적 관리 업무 착수입니다. 착수가 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변제 기일이 오버가 돼서 이때부터 내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사후 관리 업무들이 착수가 되는 겁니다. 약정한 이행기가 지났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때, 요때가 되겠죠. 변제기가 지나갔을 때 사후 관리 업무에 착수가 됩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담보가 있는 경우, 담보라 하면 부동산 담보가 될 수도 있고 뭐 임담보가 될 수도 있고, 실행하거나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압류, 강제 집행, 법 집행인 거죠. 예, 법적인 내용입니다. 법적인 내용을 집행 절차에 개입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 것들 고지를 하게 됩니다. 사후적 채권 관리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그 시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그 시점이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회수를 해야 되는지 중요한 파트가 기다리게 됩니다.